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미국의 고용 지표 견조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긴축 조기 종료 기대감이 이제 꺾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새벽 이 파월 의장의 연설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견조한 고용 지표인가요?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고용 지표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 이제 다시 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약간 새로운 시각의 그 의견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전에 고용 지표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그게 사람들이 놀라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이 고용 지표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놀라운가 하면 요 전에 ADP 민간 고용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난달에 20만에다 10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고용이 줄었으니까 여기도 줄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18만 8천이 예상인데 51만 진짜 견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22년 7월 이후 최대 폭증가잖아요. 그리고 8개월 연속 전망치 상회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2002년 7월 달에 52만 8천을 찍고 그다음 역대 지금 30만, 20만 하다 갑자기 50만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올랐을까 내용으로 들어갔더니만 고용지표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저 접객이 12만 8천이고 교육 헬스가 10만 5천, 전문직이나 비즈니스 서비스가 8만 2천이고 밑에 제조업 얼마 올라갔냐고 했어요. 19,000. 19,000명.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일단 설명하고 얘기 드릴게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감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고소득이잖아요. 근데 지금 증가되는 그 직종은 계약직, 그다음에 저소득, 파타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확실히 저축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의 기업에 감원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일자를 차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파타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건 수치는 증가됐지만 내용이 안 좋죠. 부실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여기서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만약 고임금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잘 안 꺾이는데 저임금이잖아요. 확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코멘트,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까지 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막 심각하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금리 인상 중지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번에는 실실 웃어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파월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제는 페드를 안 믿어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 하나 했다고 축축축 올라가고 막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임금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보세요. 파월 의장 연설 이런 거 보지 말고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7%안 올라가면 돼요. 저는 5%까지 떨어지면 시장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고용 비용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페드는 이걸 더 많이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임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유급휴가, 건강보험,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쓸 때 들어가는 비용 모든 걸 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4, 1.3, 1.2, 1.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매달 발표 안 돼요. 그러니까 4분기니까 올해 1월 1분기 건 언제 발표하니까 4월 달 발표돼요. 4월 달에. 그러면 재밌죠. 3월 달 FOMC 한번 있고 5월 달 있잖아요. 그러면 3월 달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5월 달 신경 쓰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는 이거 딱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경기가 연착륙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이제 확신하게 됐는데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1월 달에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수출 증감률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혹시 준비된 자료 보시면 국내 수출 증감률 자료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왜요? 안 좋게 나왔나요? 예. 마이너스 16.6 찍었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최저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14.0인데 16.6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있잖아요. 2021년도 41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팔았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상반기에 20 찍을 때 예. 외국인들이 18조 팔았어요. 근데 지금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17조를 샀어요. 그러면 수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외국인들 수급은 17조를 샀어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그나마 잘 났어요. 예. 그다음에 물가 지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연착륙 쪽에 연착륙 할 가능성이 걸겠습니다. 높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 4월 때 뭐가 있습니까? 배당이 있거든요. 배당이 있죠. 그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아서 만약에 외국인을 빼버리면 음. 그것도 게임셋이죠. 근데 그 배당을 받아서 다시 국내에 투자한다 그러면 예. 완벽하게 경기 둔화에 연착륙에 대한 신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왜 저평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주주가치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수급인데요. 계속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계속 샀어요. 예.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계속 이익 실현해요. 예.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을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7조 사고 있고 금융투자는 인버스텍스 계속 이익 실현하고 있고 근데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있고 물가지표 꺾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되 단기적으로는 예. 주주가치나 지배구조 이슈, 스마트머니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올해는 지수보다는 뭘 봐야 된다? 종목을 봐야 종목을 된다. 봐야 된다. 뭐 주주가치 제고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3월 이제 주총을 앞두고 나서 올해 주총 계속 이 시장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언급을 하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예. 주주총회 전에 이슈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쵸. 주주총회가 막상 돼갖고 그게 발표가 되면 이제 재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도 SM이 와 올라갔다가 이제 맞습니다. 확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주가라는 거는 이게 먼저 소문에 팔아서 재료에 판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총 되면 오히려 더 식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조금 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적 행보가 주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1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매수하는 종목 지난주도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 변화가 있나 싶어서 또 봤거든요. 예. 1일에서 30일까지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17조 샀던 종목들 평균 단가 기준으로 예. 수익률 2% 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17조 샀는데 수익률 2% 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 단가.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 3천 이상에서 60조를 갖고 있고 장에 16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는 형태지 땡겨 올리진 않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6을 최저를 찍었는데 예.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경기도 연착륙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외국인들 뭘 합니까? 매집 국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집 국면에서는 많이 못 갑니다.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은 연착륙이 되면 가장 먼저 좋은 거는 경기에 대한 자금 경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예.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기업. 예, 그다음에 상대 그렇다고 너 안 되는 기업은 안 되고 그나마 이제 과하게 떨어졌던 기업들이 막 올라오겠죠. 스마트머니나.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반기는 개별주 장세가 갈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반도체는 좀 늘릴 것 같고요. 반도체요. 이 차 전지가 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차 전지는 일단은 매물대가 없잖아요. 예. 대부분 다 보면 다 고점 볼까해서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주주가치 지배구조 그다음에 우량 저평가죠.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기아차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어느덧 맞습니다. 7만 원까지 갔잖아요. 배당 받고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올해는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갈 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황 보고 지수가 얼마 갈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돈 못 번다고 제가 분명히 2달 전부터 예. 얘기했죠. 그래서 딱 섹터만 공격해라. 그 대신에 좀 나는 길게 보겠다 싶으면 외국인들이 사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길게 가야 가져가는 된다.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때문에 주가가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일말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중국이 왜 조금 부담스러운가 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기 전에 그 1대1로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그거 관련한 기업들이요. 지금 다 IMF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거나 금융이 되게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 터지면 중국의 금융주 전부 다 뭡니까? 디스포즈 나죠.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서 받쳐줄 거다라는 생각 이외에 이면의 부분도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소비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섹터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중국에서 빠져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디스카운트가 되고 그래서 저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만 하지 중국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리오프닝 했다고 중국 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리스크.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오늘 이 코스닥 쪽 종목별을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1월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 쪽을 한 2천억 원 가량 사들였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좀 대형주 말고 그러면 중소형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대형주 보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직 국면이잖아요. 그 매직 국면이 어떻게 땡깁니까? 2차 전지 제외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3,000선 이상에서 개인들이 64조 샀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2,600에서 2,800에 16조 샀어요. 근데 6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럼 다 매물인데 그걸 왜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가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경기가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대형주는 매집의 국면에서는 그걸 못 가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절대 대형주 하면 안 되죠. 2차 전지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도 올해는 모멘텀 있는 스마트 머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로봇 다음에 또 스타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들 잘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일기어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